대구시당위원장 선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2번 허소 후보가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경북의 아들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안동, 봉화, 영주, 의성 지나오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 어머니는 영양 수비면 출신입니다. 저는 안동군 예안면에서 태어났고 아버님, 어머님은 봉화군 명호면에 잠들어 계십니다. 무슨 영양 안동 봉화로 이렇게 분산됐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3개군이 접하는 꼭지점 산 꼭대기가 저희 출생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 산은 영양이고 할아버지가 묻혀 계시고, 서 있는 자리는 안동이어서 할머니가 묻혀 계시고, 왼쪽은 어머님, 아버님이 묻혀 계시는 봉화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정말로 귀한 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일극체제. 그래서 대구의 인구가 줄고 지방의 인구가 사라져서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떠난 거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을 열어주면 가지 말래도 다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길에 논두개, 밭두개, 또랑 위에, 길 위에, 묵어가는 논밭 위에, 산 꼭대기 바람 부는 바로 그곳에 풍력발전기 세우고 태양광 발전해서 농사 지으면 햇빛 농사, 바람 농사로 그냥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고 탄소 국경세도 해결하고, 지방 균형 발전 걱정하지 않아도 지방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서 저절로 들어올 텐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대구도 경북 인근의 시군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면 저절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너지 고속도로, 즉 진흥형 송배전망을 곳곳에 깔아서 누구나 아무 데서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고, 이게 바로 정당이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은 힘겨운 개혁의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다. 대공황 때 후보댐을 삽질로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고 노동자를 새롭게 양성해서 미국의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살 길을 찾읍시다. 새로운 길을 찾읍시다. 새로운 리더, 새로운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를 준비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무한대로 생산해내겠지만 일자리 부족 때문에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순환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경제순환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결국은 엄청난 초과 이윤을 국민들에게 배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유지되고 산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구가 사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 주거를 보장하고 기본 금융을 보장하는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대구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소득을 지원하고 더 나은 주거를 지원하면 영양 가서 살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도권으로 몰려오지 말라고 억지로 막지 않아도 수도권에서 저절로 지방도시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치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역량이 됩니다. 단 정치인들이, 정치 집단이, 정당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사회, 초과학기술로 엄청난 생산성이 확보되는 사회, 기본사회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우리 대구 경북의 당원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시도민 여러분이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구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경북 성주 벽진 이씨 기호 6번 이현주 인사 올립니다. 저 이현주, 이재명 대표님의 제안도 있었지만 바로 권리당원 여러분 덕분에 친정 민주당에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내부 경선도 총선도 승리했습니다. 이 비상시국에 바로 이현주가 필요하다는 여러분의 부름에 응해서 이천대에 출마했습니다. 저 이현주야말로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의 산 증인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민주당의 불모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집권 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 이현주가 이 대구 경북의 로보틱스, 첨단, 산단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최혜병 순직 1주기를 맞아서 저는 여기 경북 영주와 예천, 내성천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최혜병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곳에서 최혜병의 죽음을 경북 주민들과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저는 추모를 했습니다. 국화꽃을 내성천에 흘려보내면서 저는 국가란 무엇인가, 국방일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곳 대구 경북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보수의 정신은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혜병은 국가나 국민을 지키다가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단장의 출세를 위해서 부하 장병들의 구조 활동이 눈에 잘 띄어 자신의 홍보와 출세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무리한 수색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기강을 군 통수권자와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이 상황, 그들이야말로 보수의 정신을 파괴하고 대구 경북의 수치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낸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현주 해병의 딸로서, 아들을 둔 엄마로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자 이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잡고 진영을 넘나들며 정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정치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스른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저 이현주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단순히 상대 진영과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 외형까지 흡수해서 동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 경북에 있는 민주 보수 세력, 중도 세력,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동지가 될 것입니다. 나날이 어려워지는 민생과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경제인 출신 저 이현주가 우리 당대표와 함께 먹사니즘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70년대 중화공업 시대, 1990년대 IT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민주당이 2020년대 AI 산업, 미래 산업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저 이현주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 이현주와 함께 합시다. 제가 93년에 이곳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오니까 새로 마음이 좀 다잡아집니다. 특히 이곳에 오니까 우리 허대만 동지가 생각이 납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 하지만 일당 백싸움을 하고 있는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기호 7번 한준호입니다. 오늘 오다가 아주 이상한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답니다.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답니다. 믿겨지십니까? 포토라인은 안 섰어요. 안전 때문에 그랬답니다. 왜 그런 배려가 우리 이재명 대표께는 없습니까? 언론은 왜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언론을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언론 개혁이 4기 민주정부를 여는데 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공식적인 본선 첫 일정이 어디였습니까? 대구 서문시장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야, 이거 갔는데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또는 욕을 하거나 달걀이라 던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먼저 갔습니다. 웬걸요? 사람이 너무 많고 지지자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직도 그런 설렘을 줄 수 있는 곳이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린 대선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왜 대선에서 패했을까요? 민주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러한 무도한 정권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저는 언론이 불공평하고 잘못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이 우리 대구 경북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지난 코로나 때 언론은 고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면 대구 봉쇄는 사실상 계엄이다. 이게 말입니까? 언론은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들의 펜에 꺾인 것입니다. 코드 인사, 우리 정부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들 한번 봅시다. 언론자학기술자로 불렀던 이동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다는 선배 김홍일, 이제는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이진숙까지, 이게 코드 인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박스권, 너무도 우리 민주당에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지지율 조사를 믿습니까? 어디 제대로 된 지지율 조사를 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여론에 당한 것입니다. 그 여론을 부추긴 것은 언론입니다. 언론을 바꿔야 사기 민주정부를 열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은 오래전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보수와 손을 잡고 민주 세력, 진보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을 개혁해야 됩니다. 언론이 공정해져야 언론을 개혁해서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보도할 수 있게 바꿔놔야 됩니다. 악취나는 윤석열 정권,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 민주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반드시 언론을 개혁하고 그 앞에 선봉에 나서 싸우겠습니다. 제 체격을 한번 보십시오. 싸울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싸움에서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기 민주정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경북 봉화정 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산이 있는 봉화군 명호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고요. 대구에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른바 원외죠, 원외. 여러분, 저도 원외입니다. 제가 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현역 의원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86년 민주당 당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40년 민주당 당원 역사 중에 국회의원 한 건 4년입니다. 36년이 원외입니다. 일제강점기보다 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원외로서의 서러움, 안타까운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쓸쓸한 고립된 원외의 당원들의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골고루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2표를 갖고 계십니다. 한 표는 원내에게 주시고 그러면 남는 한 표가 있습니다. 그 남는 한 표는 원외인 저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시련도 많았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컷오프 되는 게 일입니다. 제 미국인 친구들은 제 영어 이름이 컷오프인 줄 압니다. 그 서러움도 있었지만 이번 총선 때는 경선에서 이겼는데 공천장을 받으러 가니까 반납당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번에 최고위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만약에 중앙위원만 예심을 했으면 저는 또 컷오프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위원 50%, 당원 50%에서 저는 결국 통과를 했고 이 본선까지 왔습니다. 민주당 당원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러세우는 이유는 지금은 싸워야 할 때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검증된 전투력, 이명박을 잡았던 그 전투력으로 이제는 윤석열을 잡으라고 여러 당원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잡겠습니다. 김건희를 잡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잔혹하기는 전두환을 뛰어넘고 교활하기는 이명박보다도 교활하고 무능하기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합니다. 이 윤석열을 때려부시기 위해서는 탄핵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총선 압승이라고 쓰고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이라고 읽습니다. 탄핵열차는 출발했습니다. 당원들이 탄핵열차의 심장이 되어주신다면 저 정봉주는 기꺼이 최고위원 5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서 이 탄핵열차의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권,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 탄핵에 정봉주를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봉주를 최고위원회 한자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저들을 부숴버리고 집권해야 합니다. 저들은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탄핵의 뇌관을 건드리는 똥볼차기를 시작했습니다.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여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시 기어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 칼끝을 들이대라고 하십시오. 그 칼끝을 우리가
부러뜨려 버립시다. 이재명의 연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바로 이곳에서 자랑스러운 준비된 대통령을 만들 것입니다. 단단한 집권 준비로 대세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 것입니다. 저들을 부숴버리고 싶으십니까? 저들의 불의한 깔끝을 부러뜨리고 싶으십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로 그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집권을 앞둔 전시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일사불란하게 단호하게 치고 나갈 전시 지도부,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를 단단히 바칠 일사불란한 전시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5명 골라내고 있으시죠? 너무 좋죠? 당원 당규 바꿀까요? 8명으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일단 5명 뽑아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결정을 또 하나 해야 합니다. 당대표는 사실상 여러분 마음에 다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5명을 뽑으실 때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 수석 최고위원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김민석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민석의 역할은 총선 전체를 챙기는 상황실장. 이번에 김민석의 역할은 앞으로 저들을 부수고 우리 집권을 책임지는 수석 최고위원을 역할로 맡고 나왔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지난 총선을 완벽하게 이겨냈듯이 앞으로 2년을 끌고 가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온 국민 생활지원, 출생, 기본소득 이런 것을 제가 건의하고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 정책을 챙겨가겠습니까? 누가 총선 전에 사쿠라 신당을 때리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협잡이라고 때렸던 것처럼 이 당의 기회주의를 발붙이지 못하게 때리겠습니까? 누가 국회의장 선거 후에 당원 주권을 제기해서 오늘 이런 당원혁명의 장을 연 것처럼 그렇게 당원 주권을 선도하겠습니까? 김민석은 역할이 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이 했던 최고위원 또 계급장을 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우리 탁월한 후보들을 다 함께 끌어안고 우리 당을 집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5명 중에 먼저 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불굴의 투사 전현희 인사 올립니다. 저는 대구 경북 며느리입니다. 지금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지만 대구 능인고를 나오고 구미 선산에 시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사랑과 애정이 많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대구의 현안을 챙기고 예산 사업을 챙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정말로 반갑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정권을 끝장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 검찰 해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나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 검찰 해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김건희가 검찰에 소환이 됐다는 것이 뒤늦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비공개 정부 보안청사 듣도 보지 못한 곳에 조용히 조사를 받고 떠났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고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망신 주고 없는 제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재판 가게 하고 만드는 검찰 아닙니까? 이 정치 검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 정치 검찰 해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기소청으로 수사청으로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지금 헌법과 법률 위반 이미 많이 하였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부인이 명품백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의무, 공직자인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의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신과 부인이 범죄의 대상인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사는 공직자는 반드시 회피해야 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두 가지 법을 이미 위반했습니다. 최혜병 특검, 최혜병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탈취, 제2첩 과정에서 대통령 관여 사실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대통령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사위에서 싸워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수석 변호인으로 검찰 동체 정권 종식시키고 윤석열 탄핵 충성! 기호 1번 일당백의 김병주입니다. 네, 대구 경북 도민 여러분, 저도 경북의 아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이 경북의 아들이었는데 저도 경북의
아들입니다. 제 고향이 경북 예천이죠. 네, 저희 외가는 경북 영주 노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 사신 지 20년이 넘었고 아버님은 3년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자주 대구에 못 온 것이 지금도 너무나 슬픕니다. 아이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보고 싶네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2년 반 전에 대선 때 경북과 대구, 안동, 예천, 험지에서 유세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지나가시던 분들이 응원은 못할 망정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우리 경북 또 대구 계시는 분 진짜로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영웅이고 우리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저는 그때 8대2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경북 대구는 먹히니까 제가 가면은 6대4로 바꾸겠다 야심찬 결심으로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겁니다.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 만들면은 8대2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평으로 유지될 겁니다. 그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은 이재명 정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을 쓰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 뭐냐고요? 우리의 지지도는 3% 올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는 3%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느냐? 플러스 3%는 제가 누굽니까? 중도에서 안보를 중시 여기는 분, 평화를 중시 여기는 분을 우리 지지자로 만들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옆에만 서 있어도 1% 올라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이너스 3% 저는 이미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만 유일하게 허니문이 없었어요. 첫 번째 했을 때 대통령 졸속 이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봉에 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50% 저지선에서 막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대표는 3번 이재명입니다. 최고위원은 1번 김병주입니다. 조합을 하면은 3.1 정신입니다. 3.1 독립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제부터 막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번 최고위원은 1번 저를 찍고 대표는 3번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표하 3, 일찍 투표하 3. 제가 4번째 큰절을 했습니다. 4번째 큰절을 했는데 지금도 제주에서 시작된 꼴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와서 한 단계 올라가서 7등 했길래 강원도에 가서 제가 한 단계만 올려주시오
6등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안 해주세요. 대구 경북에 해주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 구호 한번 외치시고 저쪽 한번 봐보십시오. 더 빠른 정권 교체, 대구 경북의 결심으로. 저는 대구 경북이 결심하면 정권 교체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 경북의 결심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더 빠른 정권 교체 한번 해주십시오. 대구 경북의 결심으로 더 빠른 정권 교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오진 꼴을 보시지요. 아주 오지지요. 아이 딱 보니까 그냥 당 대표 후보 그 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쓸만하잖아요.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 걱정 많으시죠? 도대체 저 중에 둘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냐? 두 표밖에 없는데 걱정 많으시죠? 진짜 골치 아프시죠? 조금 전에 차 타고 오면서 잼카 라이브 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도 골치가 아프셨대요. 2표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표는 수도권 후보에게, 한 표는 지역 후보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정봉주 후보께서 한 표는 원내, 한 표는 원외 그러시던데 그거보다는 한 표는 지역에, 한 표는 수도권에, 이게 더 맞죠? 그래서 원외에 주면 안 되니까 한 표는 수도권, 한 표는 지역, 한 표는 원외, 한 표는 원내 중에 둘이가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원외가 겹치잖아요. 2표의 반만 주십시오. 저는 2표의 반만 주시면 틀림없이 6등으로 여기서 올라갑니다. 6등 올라가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경기에서, 서울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서 수석은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차석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차석까지만. 대구 경북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경산에 갔었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김기현 위원장인 거 아시죠? 제가 대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구가요, 거기가 옛날에는 500~600명 되던 데였는데 지금은 당원이 2,000명이랍니다. 2,000명.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김기현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장을 맡더니 열심히 다니는데 도저히 내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2월 28일에 교장직에서 퇴직하신 유인식 선생님 혹시 여기 와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이분이 2월 28일에 퇴직하고 3월 1일에 민주당으로 오셨대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이 그렇게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19대 19%, 20대 21%, 21대 23%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험지가 아니라 다음 집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이 됐습니다. 5%만 올리면 우리는 경북 출신 대통령을 갖게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키웁시다. 호남에서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원 동지들을 특별 대우하겠습니다. 광주 출신인 저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대구민주당, 경북민주당 동지 여러분,
대구의 딸 강선우가 왔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 경북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대구의 딸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더 이상 취약 지역 아닙니다. 전략 지역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 그들의 본진부터 칩시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부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흔들어 봅시다. 윤석열 전 검사는 대통령 아닙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상식이 있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에게 이름이 있기는 합니까? 김건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김건희 남편 아닙니까? 김건희 남편의 목적은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김건희 방탄의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김건희 정권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 군대 보내놨더니 죽었답니다. 장갑차도 못 견디는 물살에 구명조끼 하나 주지 않았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누가 있었습니까?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김건희의 나라 언제까지 살 겁니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을 깨고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의 단어를 써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강선우, 이재명의 대변인, 이재명의 입, 저 강선우의 단어로 저들의 말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전부 받아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강선우가 필요합니다. 맹수는 무리를 지어 사냥합니다. 우두머리를 따라 한 몸처럼 움직여 사냥에 성공합니다. 저 강선우 아무런 사심 없이 출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 자체가 목적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를 김건희 정권 사냥팀으로 꾸려주십시오. 저 강선우가 최강의 팀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강선우 강서대첩 압승에 헌신하며 저의 팀플레이어 능력을 보여드렸습니다. 기호 2번 대구의 딸 강선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네,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입니다. 18시 정각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가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고위원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득표수 1950표, 득표율은 16.79%입니다. 기호 2번 강선우 후보, 득표수는 808표, 득표율은 6.96%입니다.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득표수는 2476표, 득표율은 21.32%입니다. 기호 4번 민형배 후보, 득표수는 708표, 득표율은 6.10%입니다. 이어서 기호 5번 김민석 후보, 득표수는 1442표, 득표율은 12.42%입니다. 기호 6번 이현주 후보, 득표수는 1457표, 득표율은 12.55%입니다.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득표수는 1162표, 득표율은 10.01%입니다.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득표수는 1611표, 득표율은 13.87%입니다. 이어서 최고위원 투표 결과 중에 대구광역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병주 후보, 득표수 1834표, 득표율은 15.79%입니다. 기호 2번 강선우 후보, 득표수는 1031표, 득표율은 8.87%입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정봉주 후보, 득표수는 2579표, 득표율은 22.20%입니다. 이어서 기호 4번 민영배 후보, 득표수는 643표, 득표율은 5.53%입니다. 기호 8번 김민석 후보, 득표수는 1553표, 득표율은 13.37%입니다. 기호 6번 이현주 후보, 득표수는 1347표, 득표율은 11.59%입니다. 기호 7번 한준호 후보, 득표수는 1177표, 득표율은 10.13%입니다. 기호 8번 전현희 후보, 득표수는 1454표, 득표율은 12.52%입니다. 이어서
당 대표 후보자별 득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개표 결과입니다. 기호 1번 김지수 후보 득표수 48표, 득표율 0.83%. 그래서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득표수 302표, 득표율 5.20%.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는 5,457표, 득표율은 93.97%입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지수 후보 득표수 44표, 득표율은 0.76%입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 득표수는 262표, 득표율은 4.51%입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는 5,503표, 득표율은 94.73%입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중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